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사회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할 거꾸로 수업 영상 주제는요, 물가가 되겠습니다. 물가라는 말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배웠겠지만, 말 그대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많은 물건들, 그러니까 많은 물건들의 가격들을 총평균해서 나타낸 수치를 우리가 물가라고 합니다. 헤엄칠 수 있는 그 물가 아니에요? 그 물가 아니야. 그 물가 아니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가라는 건 가격의 총합을 평균 낸 것을 보통 우리가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되냐 따라서 우리는 삶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만 하더라도 1,000원 주냐, 2,000원 주냐, 5,000원 주냐, 10,000원 주냐, 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 먹을 생각이 많이 바뀌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적우적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자, 어쨌든 물가가 여러분들 오르는 게 더 좋은가요? 내려가는 게 더 좋은가요? 네, 많은 사람들 입장이 다르겠지만 소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가가 항상 떨어지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또 그렇게 된다면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특히나 안 좋은 영향을요. 자, 그러면 물가가 왜 오를까? 여러분들 항상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시니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가 오른다, 즉 상품의 가격들의 총합이 오른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사는 만큼 또 공장에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투자도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비가 많이 되고 투자가 많이 된다면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이 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나 사업체에서도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 많이 투자된다는 얘기예요. 자, 돈이 많이 투자가 되게 된다면 공급보다는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아지는 상황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격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격이 오른다고 배웠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상품 총량에 대해서 더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는 이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물건을 생산해내는, 상품을 생산해내는,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생산비가 더 올라갔을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료값, 원료 재료값, 저기 나무로 만든 여러분들 책상이나 의자를 사게 된다면 나무값이 오르게 된다면 무조건 또 그거를 만든 책상이나 의자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과자 가격도 오르는 이유가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거나 밀가루에 투자되는 우유나 다른 재료들, 설탕 이런 재료들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럴 때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품 가격의 총합인 물가도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통화량입니다. 자, 통화량이라는 것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활동되고 있는 화폐의 양을 얘기합니다. 자, 이 화폐 양이 왜 물가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통화량이 많다는 말은 시중에 뿌려진 돈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지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지폐가 뭐예요? 네, 신사임당, 예, 존경합니다. 리스펙! 자, 어쨌든 자, 이런 돈들이 많이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희소성 얘기했을 때도 희소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은 많은데 뭐 재화나 서비스나 물건들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을 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떨어지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많이 화폐가 돌아다니게 된다면 화폐에 대한 수량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수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기도 연관이 됩니다. 여기도 통화량이 많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많다는 얘기는 개인과 사업체에 돈이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 회사들도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은행도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소비와 투자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 하락되는 이유는 곁따라서 얘기를 드린다면 이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고 생산비가 줄어들고 통화량이 줄어들었을 때 물가 하락이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화살표를 반대로 만드시면 물가 하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단순하게 물가가 톡톡 튀고 올라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말은 계속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재화나 서비스나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불리한 사람도 생기고 유리한 사람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일단 유리한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리한 사람들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분들입니다. 실물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 즉 뭐 토지라든지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봅니다. 왜냐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따지면 돼요. 어떤 집의 가격이 한 10억 한다고 합시다. 자, 10억 한다고 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집의 가격이 한 2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2배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집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배로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즉 20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개이득. 자, 그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들도 이득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렸어요. 자, 10,000원을 미리 빌렸는데 돈의 값어치는 돈의 뭐라 해야 될까? 화폐 단위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10,000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화폐 가치가 2배로 떨어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빌렸지만 2배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5,000원을 빌린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갚아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입업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했단 말은 우리나라가 또 수출할 때도 물건이 가격이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수입해온 사람은 이제 수출업자하고 비교해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니까. 자, 그럼 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리한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요. 봉급생활처럼 쌤처럼 그렇죠. 1년에 뭐 계약된 대로 돈이 계속 따박따박 들어온 건 장점이지만 똑같은 금액의 봉급이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똑같은 돈을 받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겠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다가 일정 금액을 맡겼다고 칩시다. 근데 돈의 가치 떨어져요. 그러면 손해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의 가치가 2배로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2배로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배로 떨어졌다. 그럼 제가 10,000원을 받겠지만 실물 가치로 따지면 2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2배를 2분의 1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000원의 값어치를 내가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겠죠. 수출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이제 우리나라 생산된 물건이 가격이 올라갔다면 외국에도 똑같이 팔아야 될 텐데 말 그대로 그러면 또 손해를 보게 되겠죠.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높은 가격에 팔게 되면 수요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유리한 사람도 생기고 불리한 사람도 생기지만 어쨌든 이런 가격의 변동은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을 시켜야 되는 우리가 노력들을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제도적인 부분으로 노력을 하든지 어쨌든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즉 대부분은 물가를 내려는 노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높이는 노력도 이때는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 지금 현 상태로서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가 더 많기 때문에 물가를 떨어뜨리는 안정화 노력을 더 중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주체가 다릅니다. 일단 정부, 그다음에 중앙은행, 그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에 대해서 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말 그대로 일단 그거부터 넘고 갈게요. 물가를 어느 정도 하향해서 안정화시키려면 통화량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돌고 있는 통화량, 그러니까 화폐의 양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생산돼서 팔리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춰서 노력과 정책을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정의 지출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쓰는 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쓰는 돈을 줄이기 때문에 돌고 있는 화폐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양을 늘립니다. 조세양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 양을 늘리겠다는 건데, 즉 시중에서 돌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돈들을 빠라빠라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또 통화량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 그리고 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내는 돈의 양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줄이면 또 시중에서 돌고 있는 돈이 또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높여서 사람들이 많이 예금하고 적금하게 해서 시중에서 돈이 덜 돌게 만드는 겁니다. 더 돌게 만드는 건 더 돌게 작게 돌게. 예.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뻔뻔하다고요? 뻔뻔해야 돼요. 자, 기업. 일단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루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떨어뜨려서 상품 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건들의 가격,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산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소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제 소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생산자들라도 공급하는 사람이라도 본인 개인적으로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수요의 양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Take it easy,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있는지, 적절한 가격에 사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측정을 잘해서 1년 동안 내가 벌고 있는 거나 아니 받고 있는 용돈이나 월급에 따라서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가의 의미와 그다음 물가의 상승 요인, 하락 요인도 같이 살펴봤고요. 그다음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 그다음에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정부, 중앙은행, 기업, 소비자 이 주체에 따라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수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